네, 감사합니다. 율곡초등학교 교사 정계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수력발전과 풍력발전, 한 번씩은 들어보셨나요? 네. 요즘 대세 중에 대세죠. 네, 오늘 이 이야기를 조금 해줄 텐데, 조금 수준에 맞도록 선생님이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이런데요. 자, 그러면 우리 대체 에너지가 필요한 이유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화석연료는 화석연료로 인해서 우리 환경이 많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은 뉴스로 많이 들었죠? 네. 그래서 우리는 대체할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대체할 에너지는 화석연료랑 좀 달라야겠죠? 네. 그게 바로 재생에너지입니다. 재생에너지는 일단 재료가, 원료가 무한합니다. 최근에 뭐 이란 전쟁 난 거 아시나요? 네. 이란 전쟁 나고 뭐 러시아 막 전쟁 있고 막 이러면 우리가 석유나 가스나 이런 거 수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죠. 네, 그러다 보니까 비상. 요즘에 자동차도 잘 못 하잖아요. 네, 근데 재생에너지는 그런 단점이 없습니다. 물 존재하고, 바람 어디에나 있잖아요. 그죠? 네. 자,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데요. 선진국들은요, 앞으로 미래에는, 이런 우리 지구의 환경이 나빠질 것을 우려해서 좋은 에너지로 생산한 제품들만 거래하겠다고 합니다. 네, 즉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해야만 우리가 너네랑 거래를 하겠다. 이게 바로 새로운 먹거리 사업이 되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환경에 관심을 갖는 것이 곧 돈을 벌어다 줄 수도 있다. 네, 그런 관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 그럼 친환경 에너지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오늘 소개할 수력과 풍력이 있고요. 그다음 유명한 태양 에너지. 여기까지는 잘 알죠? 네. 그다음에 지열 에너지 들어봤습니까? 네, 땅의 열을 이용한 에너지. 그다음 바이오 에너지도 들어봤나요? 네, 미생물이 이렇게 약간 우리 쉽게 말해서 썩으면서 거기에서 가스들이 발생하죠. 그런 거를 이용하는 것들. 또 조력도 들어봤나요? 조력은 뭐죠? 맞아요. 역시 수요일에 바다톡톡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척하면 딱 알아요. 그다음에 요즘 또 각광받고 있는 에너지죠. 네, 수소와 산소가 결합을 하면서 화학 반응으로 일어날 때 그 에너지가 발생하죠. 자, 이렇게 다양한 에너지를 다 소개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시간 관계상 선생님이 오늘 2가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력 발전, 말 그대로 물수의 힘력. 역시. 자, 이 수력 발전의 원리는 익히 알다시피 위쪽에서 물이 떨어지면서 위치 에너지가 이제 터빈이라는 이 모터와 좀 비슷한 그 터빈을 돌리면서 운동 에너지가 발생을 합니다. 그 운동 에너지가 발생하면 뭐가 만들어질까요?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져요. 그 전기 에너지를 우리가 쓰는 건데, 여기서 핵심이 바로 이 터빈과 발전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좀 재밌는 얘기 해주자면, 최초의 수력 발전소를 설립했던 사람, 설계를 했던 사람이 여러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네, 에디슨 라이트 컴퍼니라고 에디슨이 속해 있는 그 회사에서 설계를 했어요. 네, 돈을 받고. 근데 정작, 이거는 후문이긴 한데, 정작 에디슨은 수력보다는 좀 화력이나 이런 데 더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왜냐면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는 10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환경보다는 조금 더 경제성을 조금 더 추구했던 시기죠. 어쨌든 에디슨과 좀 관련이 있고요. 수력 발전도 굉장히 다양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댐 형식도 있고요. 그다음에 댐보다 좀 작게 중소규모로도 할 수 있고 더 작게도 할 수 있어요. 소수력 발전이라고 해서 하천 같은 데다가도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가장 이게 핵심이에요. 양수 발전소. 뭐라고요? 예, 이게 수력 발전소의 제일 매력입니다. 예, 우리가 수력 발전은 24시간 계속 돌아가잖아요. 전기가 계속 생산이 되죠.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 전기를 안 쓸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잠을 자는 밤, 물론 여름철에는 에어컨 때문에 많이 쓰죠. 하지만 평상시에는 밤에 전기 잘 안 쓰잖아요. 불 끄고. 그다음에 주말, 일을 안 하는 주말 이럴 때는 좀 전기가 남거든요. 근데 이 남는 전기를 저장을 하면 참 좋겠지만 지금 저장을 할 기술이 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 사라지는 전기를 이용해서
자, 아까 물이 위치 에너지로 이렇게 한번 떨어지고 나면 그 물은 어떻게 될까요? 그 물은 밑으로 밑으로 쭉 흘러 내려가겠죠. 너무 아깝잖아요. 이 물을 다시 모아요. 떨어진 물을. 그래갖고 양수 발전은 뭐냐면 이 남는 전기를 이용해서 다시 끌어올려요. 위에서 다시 떨어뜨려요. 네, 이해됩니까? 네, 계속 재활용을 하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양수 발전의 매력입니다, 여러분. 네, 아주 좋군. 네, 네, 수력 발전의 장점은 청정 에너지원, 뭐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물은 계속 흐르잖아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저장기, 아까 양수 발전 기억나죠? 네, 다시 돌려가지고 다시 쓰는 뭐 이런 것도 되고 또 그 효율도 거의 9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경제성도 좋은 편이고요. 또 요거 또 있죠. 비가 너무 많이 올 때 홍수가 날 수 있잖아요. 그때는 물을 가둬가지고 좀 재해도 예방을 하는 뭐 그런 차원까지도. 근데 이제 항상 우리 양날의 검이라고 장점이 있으면 뭐가 있다? 단점도 있다. 아, 역시 똑똑합니다. 자, 수력 발전을 하려면 일단 건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생태계가 약간은 훼손이 되겠죠. 자, 또한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네, 이사를 가야 될 거예요, 아마. 그러겠죠? 네, 그러다 보니 막 좀 다툼도 많이 있고요. 또 초기에는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초기에는. 네, 경제적인 부담과 그다음에 아무 데다 지을 수는 없어요. 물이 없는데 지을 수도 없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마지막 이게 좀 핵심인데 옛날에는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최근에 가뭄 기억납니까? 네, 그때 광주 난리였죠. 막 물 안 나와가지고 막 물 받아서 쓰고 또 작년인가요? 또 비가 또 너무 많이 와가지고 댐이 붕괴된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올해도 또 예상이 됩니다. 네, 이런 기후 변동성 때문에 좀 수력이 어렵기도 합니다. 네, 다음 풍력 발전으로 넘어가 보죠. 자, 역시 수준이 높습니다. 네, 어린 친구들이 많은데도 굉장히 잘하네요. 자, 마찬가지 풍력 발전도 바람의 힘을 이용한 운동 에너지를 뭘로?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핵심은 풍력 터빈, 블레이드라는 이게 터빈인데 이게 좀 재밌어요. 이게 바람이 한 군데서만 불을까요? 여기서도 불었다가 갑자기 저기서도 불었다가 이러잖아요. 지구가 자전하면서. 자, 그러다 보니까 한 방향으로만 하면 좀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약간 우리 배의 요 시스템처럼 이렇게 바람이 부는 곳을 향해서 머리가 어떻게 돼요? 돌아가요. 예, 요 시스템을 이용해서 효율을 약 45% 정도로 올렸다고 합니다. 별로 안 높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태양광이 참고로 한 20% 정도 됩니다. 예, 발전 효율이.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편이죠. 네. 자, 풍력 발전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육상도 있고요. 바다 위에도 있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바다에다 설치한다고 하잖아요. 또 소형, 요즘 집에도 설치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래서 한번 해볼까 하다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유식이라고 둥둥 떠다니게 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자, 풍력 발전의 장점, 수력 발전과 비슷합니다. 이 두 가지는 비슷해요. 무한한 원료가 있고 탄소나 이산화탄소 같은 것들이 좀 덜 배출된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풍력 발전의 핵심은 이겁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좀 매력적이에요. 풍력 발전은 잘 생각해 보시면 기둥 하나가 있고 위에 날개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재생 에너지에 비해서 차지하는 공간이 생각보다 적어요. 기둥 하나만 있잖아요. 네, 주로 위쪽, 하늘 쪽 공간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토지가 좀 남잖아. 머리를 쓴 거죠. 그 밑에다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농사를 지어요. 맞아요. 또 그 가축들은 이런 소음에 별로 민감하지 않대요. 뭘 할 수 있을까요? 농사 말고? 그걸 뭐라 하죠? 맞아요. 목축업이라고 합니다. 네, 축사 같은 걸 설치해서 목축업을 하죠. 네, 이렇게 일석이조. 게다가 설치도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면 설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시스템을 계속 개발하면서 경제성도 갈수록 좋아지고 있고요. 항상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다. 간헐성의 문제가 있어요. 바람 안 불 때 어떻게 해요? 네, 좀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이게 좀 항상 말이 많죠. 선생님이 참고로 화순에 살고 있는데 화순에도 풍력 발전이 있거든요. 요걸로 좀 문제가 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생태계의 영향도 조금 있어요. 새가 날아가다가 가끔 부딪히기도 하죠. 네. 그다음에 초기에는 좀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나중에는 좀 적게 들어가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수력 발전과는 다르게 이게 전기가 생산이 되면 남는 전기를 여기는 없애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축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쌓아버리면 나중에는 뭐 과부하가 걸릴 수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ESS라는 전력 저장 장치라는 게 좀 필요해요. 네, 근데 아직 우리나라 시스템이 아직은 많이 뭐 그게 잘 되지는 않았다고 들었어요. 물론 계속 개발 중에 있다고 들었어요. 일단 뒤쪽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수력 발전과 풍력 발전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최대한 자세하게 알려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이론만 너무 하면 지루하잖아요.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직 나눠주지 않고요. 먼저 설명을 먼저 들으면 여러분들이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따가 준비물을 받으시면요. 초록색만 꺼내주세요. 자, 초록색 저기 폼 같은 경우에 구멍들이 작게 있습니다. 이걸 다 먼저 받으시면 다 뚫어주시고요. 저렇게 오른쪽과 같이 끼워주세요. 여기까지 할 수 있죠? 네. 이때 쓰레기가 밑에 떨어지지 않도록 비닐봉지에 잘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방향을 잘 확인해 주세요. 네. 전동기의 방향이 이렇게 되도록, 네. 이렇게 끼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날개 바퀴도 끼우는데 방향을 확인해 주시는데 어차피 반대 방향은 안 꽂혀요. 네, 그러니까 요 방향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전구 끼우개라는 저 약간 기역자 비슷한 저게 있어요. 저기 이렇게 끼워 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가 이제 핵심입니다. 여기 부모님들도 많이 오셨으니까요. 어린 아이들이 하기에는 사실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네, 이 부분 약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LED 전구를요 끼우는데 LED가 긴 다리가 있고 짧은 다리가 있어요. 자, 긴 다리를 어디에다가? 빨간색에, 짧은 다리는 검정색에다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전구 끼우개 저 구멍으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 다시 위쪽으로 다시 빼줍니다. 네, 이 부분이 좀 어려워요. 여기서 이 빨간색과 빨간색, 검정색과 검정색을 말아주시면 됩니다. 네, 혹시 옆에 선생님들도 있으니까요. 도움 필요하면 손 드시고요. 자, 혹시 그리고 저기 오른쪽에 빨간색 캡 같은 거 보이나요? 네, 저걸 해주셔야 합선이 되지 않으니까요. 또 그것까지 딱 끼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따가 물을 뿌려줄 이 분무기를 해주시는데 분무기의 끝은 한 2칸 정도, 흰색이 2칸 정도 보일 정도로만 해주시면 되는데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감이 오실 거예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완성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한번 해볼까요?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물을 받는 시간 동안 선생님이 한번 보여줄게요. 오늘 미안하지만 이 자리에서 물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물을 해봤더니요. 정말 난리도 아니야. 네, 앞에 사람 처음 보죠? 앞 사람 머리에다 물을 뿌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따가 물은 오늘 수업이 끝나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쉬우니까 네, 바람을 불 수는 있어요. 이렇게 선생님이 빨대, 풍력 발전을 한번 해볼게요. 자, 봐보세요. 이렇게 빨대로 불면 저렇게 날개 바퀴가 돌아가면서 전기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순간이죠. 네네. 만들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 추가로 얇은 빨대 말고 스무디 빨대라고 굵은 걸로도 할 수 있어요. 오늘은 없는데 집에 가셔서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는 좀 숨쉬기가 힘들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함께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하려고 해요. 자, 핀란드 같은 경우는요, 2024년 기준으로 보시면 에너지 발전이요, 원자력이 당연히 1등이죠.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자, 2등이 핵심입니다. 2등이 뭐예요? 풍력이에요. 놀랍죠? 3등은 수력입니다.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이 친환경 에너지로 발전을 하고 있는, 그리고 화석 연료는요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단하죠? 참고로 대한민국은 좀 창피하긴 한데, 대한민국은 수력, 풍력, 태양광 모든 친환경 에너지 다 합쳐서 몇 프로 정도 될까요? 2%, 3%, 2%. 0.1%. 그거는 네,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 최근에 굉장히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5%. 자, 정답은 다 합쳐서 10점 몇 프로라고 들었어요. 다 합쳐서. 네, 우리 아직 갈 길이 좀 멀지요? 네. 근데 이게요, 왜 어렵냐? 바로 다음 이야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스웨덴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스웨덴이 가지고 있는 전력 반도체라는 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 반도체 들어봤나요? 오늘 요즘에 아주 뜨겁죠, 반도체. 뭐 부모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근데요,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는 잘하는데 이 전력 반도체 부분에서는 아직 후진국에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거를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대기업들도. 뭐냐면 이 신재생 에너지의 이 에너지를 쏴줘야 돼요. 필요한 곳으로. 근데 그때 에너지 손실이 발생합니다. 약 10% 이상.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누적이 되면 꽤 큰 양이 손실이 되거든요. 근데 이 HVDC라는 요 초고압 진유 송전이 있으면 손실률이 불과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게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선생님이 이게 직접 정부 여당 쪽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 사진을 얻어왔어요. 굉장히 어렵게 얻어왔어요. 이제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를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1단계가 우리 광주랑 관련이 있어요. 광주 전남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단계로 남해안 쪽에, 그 다음에 3단계가 동해안 쪽에, 이렇게 해서 U자형의 에너지 고속도로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반드시 필요하냐? 아까 앞서 선생님이 설명했던 ESS라고 혹시 기억납니까? 예, 전기를 저장하는 그 장치도 필요하고요. 아까 같은 이걸 쏴주는, 초고압을 쏴주는 그 전기 HVDC도 필요합니다. 네, 그게 에너지 고속도로고요. 아까 선생님 말했던 ESS를 뭐라 부르냐면 여기서 에너지 휴게소라고 부릅니다. 한번 쉬었다 가는 거예요. 쉬었다가. 네, 요거를 지금 정부에서 굉장히 크게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기술만은 어렵고, 아까 말했듯이 스웨덴이나 그리고 유럽의 선진국들의 기술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이쪽 분야에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을 토대로 해서요, 좀 이런 재생 에너지에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직도 다 풀리지 않은 기술입니다. 태양 에너지를 효율을 지금 25%인가요? 올린 과학자가 있어요. 우리나라 과학자가. 네, 근데 지금 노벨상 후보입니다. 들어보셨을까요?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겨우 그 몇 퍼센트 올렸는데 노벨상 후보예요. 네, 여러분들 아직 다 풀리지 않은 숙제고요.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꼬마 과학자들께서 우리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앞으로도 아름다운 지구를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으니까. 네, 감사합니다.